그러면은 또 다른 틈새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40대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좋은 물건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도 지하철역에서 나온 다음에 1분만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 문제도 사람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맨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집주인하고 막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가 잘 안 와. 여성분들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체해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부동산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내가 직접 물건지 안 가도 전화해서 그것 좀 고쳐주세요 하면 직접 고쳐두든지 주변에 이제 전파사, 철물점 같은 데 연락을 해서 대신 이렇게 해주고 나는 이제 돈만 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받았던 지역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게 또 포인트네요. 왜냐면 멀리 막 떨어져 있으면 내가 손품 많이 가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가 많은 곳을 선점해서 그 안에 있는 곳에 낙찰을 많이 받던지 매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떤 데는 저기 강동구에 있고 어떤 데는 저기 강서구에 그쵸. 있고 그러면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같은 지역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수월하겠네요. 편해요. 네. 아까 이제 잘 안 팔릴 거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현금 흐름이 도시형생활주택에서만 몇백이 나오거든요. 월급의 한 2배, 3배 정도가 나와요. 몇 백이 나와요? 한 800 정도 나옵니다. 800이 나온다고요? 네, 제가 워낙 이제 열 몇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50만 원씩만 쳐도 전세? 예, 뭐 그 정도 되죠.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신 거예요? 1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1억 5천 넣어서 500만 원 나온다고요? 네, 와, 괜찮은데요? 수익률 나쁘지 않죠. 아니 1억 5천 넣어서 800 나오는 거죠? 800. 800이죠. 800 나오는 거죠. 500인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순수익이. 순수익 500? 와, 진짜 괜찮네요. 그러면은 5천만 원밖에 없었지만은 그럼 갭 투자를 해서 좀 버셨네요. 그러면은 갭 투자한 것들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5, 6천 버는 걸로 네.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도시생활주택에서 전부 다 네. 투자하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직장인들한테 아주 좋더라고요. 500 정도 집에다 갖다 주면 반찬도 좀 달라져요. 좋은 거 살 수 있겠죠.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면 잠깐 맞아요. 직장인분들이 입찰을 한번 하러 갈 때에도 월차를 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무한대로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분들이 낙찰을 잘 받기 위한 네. 노하우가 있나요?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은 가성비가 좋아야 돼. 시간에 대한 가성비.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직접 입찰을 가지 않더라도 모의 입찰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모의 입찰을. 네. 그게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겠구나 하는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그거는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님들은 매번 가서 입찰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모의 입찰이라도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낙찰가율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진짜 들어가고 싶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모의 입찰의 경험으로 낙찰가를 산정을 하면 낙찰률이 조금 올라가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한 번에 보통 하나의 물건씩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나온 물건들, 뭐 물건 번호가 한 뭐 10번까지다. 그런 물건들을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흐르는 물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많이 들어가니까 낙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꿀팁이 되겠네요. 돈을 쪼개서 입찰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10개 들어가면 좋은데 그 정도 돈이 없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러 건 나온 물건을 한 번에 뭐 10개씩 이렇게 넣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입찰 보증금은 10%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들지 않아요. 꼭 받고 싶은 물건들이 물건 번호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꼭 받고 싶은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쓰고, 나머지 물건들은 최저가로 쓰거나 아주 보수적으로 입찰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낙찰이 되는 것도 있고, 재수가 좋아서 흐르는 물건 아무도 안 들어와서 나 혼자 낙찰로.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받은 물건들도 최저가에서 단지 몇만 원 더 썼는데 그거 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매입을 하면 또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 싸게.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번 갈 때 그래서 많은 물건을 넣고 온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안 좋은 게 아니고 가격이 문제인 거고. 직장인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방식이 성공을 거뒀고, 물론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최소한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를 하세요. 그럼 바로바로 큰 금액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요.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으면 하나씩 갖게 돼서 현금 흐름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금액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도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상식을 좀 깨는 그런 느낌이네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투자하다 보니까는 네. 좀 구청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틈새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40대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좋은 물건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낙찰 받으셨어요? 제가 받은 것들은 보통 1억에서 1억 2천 사이였어요. 감정가가. 아, 감정가가? 네, 감정가가 보통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도시생활주택은 그 정도 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거의 한 80% 정도나 아니면 8천에서 9천? 네, 그렇죠. 그 그 정도로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출 얼마 나오죠? 85%까지 받았어요.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투자금이 한 채당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정말 소액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하나를 만약에 낙찰을 받아서 세팅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월세가. 네. 그러면 그게 재밌어. 그렇죠, 그렇죠. 네. 내 월급만 회사에서 받다가 다른 데서 딱 들어오면 그게 재밌어요. 그럼 그 물건만 또 보게 돼요. 한번 그쪽 지역을 낙찰을 받았으면 이제 그 지역을 알잖아요. 또 나오면 굳이 이제 임장을 또 가지 않아도 전화 임장으로만 해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아, 맞아요. 내가 한번 친분을 가졌던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 부동산 물어보면은 되는 거니까 아지트를 탁 심어 놓으면은 그 아지트에서 이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얼마 시세 파악을 네.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네요. 그러니까 그 바운드를 넘어가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성생활주택에 주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그랬죠? 직장인들, 사회 초년생들. 그렇죠. 이분들은 직장하고 먼 걸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2호선, 5호선, 9호선 요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역세권 도시생활주택을 받으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아,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이구나. 그러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렇죠. 그런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 도시생활주택이 안 팔리면 어떡하냐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두려워요. 저는 네. 부동산이 진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안 그쵸. 팔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방에 있는 도시생활주택은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그닥 많이 권하지 않아요. 서울의 역세권 이쪽만 투자해도 물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것도 서울의 역세권이거든요. 굳이 내놓지 않아도 친한 부동산님이 투자자 있다고 매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두 채는 팔았고요. 얼마 정도 차익이 남았어요? 감정가가 1억이었고 제가 낙찰을 8,200인가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런 다음에 매도할 때는 1억 1,300에 받았어요.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렇죠. 시세 차익은 3천만 원 정도 벌고 2년 동안 월세도 계속 받았죠. 투자금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강남 집을 좋은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년 후에 강남 집이 오르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 맞아요. 돈이 네. 없으니까. 도시생활주택을 앞으로 10년 후까지 계속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투자하시는 직장인분들은 요거만 한 게 없다. 사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도 제대로 못 들어가. 되게 맞아요. 뻘쭘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런 작은 물건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런 거구나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상가나 아니면 좀 더 큰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죠. 맛을 한번 봐야 된다. 그렇죠. 맛을 한번 본 다음에 네. 정말 맛있다 그러면은 네.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듯이 네. 저도 이제 같이 경영 공부를 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려운 걸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처음에 쉬운 걸 시작을 해서 재미를 붙이면 하지 말라고도 해. 그런 것도 있는 거 생각보다 수익도 좋고 나쁘지 않네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뭐 매도한 지 되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두세 달 전에 그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자기가 매도가 걱정이 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2호선, 9호선, 5호선 여기다 투자하시면 매도 걱정 없이 낙찰 받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월세 받으면서 나중에 2, 3년에 파는 거.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 받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작년에 제가 들어갔던 아파트 중에 입찰자가 64명인 것도 있어요. 진짜 너무 좋은 물건이었나 보다. 좋기도 했지만 초보자들은 아파트를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르르 몰린 거죠. 근데 도시생활주택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낙찰 받을 때도 많이 들어온 입찰자 수가 한 4명 뭐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경쟁이 덜하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도시생활주택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차를 10번 10번 다 떨어져. 이러면 되게 힘 빠져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를 경험해보고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도 되고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 낙찰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월세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좋아해. 와이프가 내가 사는 목적이 와이프네. 그 승재 와이프가 와이프 허락해줘야 돼. 네, 와이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네, 보통 4인 가족이 있으면 집안의 서열이 직장인 아빠의 서열이 몇인지 아세요? 1위가 와이프님, 2등이 첫째, 네. 3등이 둘째. 뭐 둘째 이렇게. 그다음 아빠잖아요. 아니죠. 4등이 뽀삐. 뽀삐 안 키워야죠. 우리 집 강아지 뽀삐 막 이거. 아빠는 5등. 아무튼 네, 와이프는 진짜 잘 보여야죠. 잘해야지, 잘해. 사장님께서 저희 오늘 직장인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좋은 꿀팁을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저만의 또 생각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벌써 끝나나요? 아직 재밌는 게 많이 남았는데. 아니,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시청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와요? 다음에 사람님께서 오늘 네.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떤 물건을 봐야 될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제 질문이 세라미스님에게 직장이란? 저에게 직장이란 그 질문 이상해. 질문. 세라미스님에게 네. 월세란? 와이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죠. 기승전 와이프. 그래야 이제 늦게 들어가서 술도 좀 한 잔 먹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40대 직장인들 다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와이프 이기는 40대 없어요. 월세를 800만 원 갖다 줘도 기승전 와이프. 저 치킨 시켜 먹을 때도 허락받아야 돼. 알았어요. 오늘 좋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직장인분들께서는 세라미스님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부동산 재테크 투자를 할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심심해, 그쵸?